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역해상 봉쇄를 꺼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한테 오히려 이제 군사작전에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쉽지가 않죠. 이란 해군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이란 방공망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그동안 몇 년 사이에 계속 피해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 구멍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모시긴 했었는데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온통 전쟁통이라 뭐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부터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종합편성 채널, 그 다음에 보도 채널, 네. 그 다음에 뭐 공중파, 네. 뭐 지상파 이런데, 네. 뭐 북한 관련된 북한이 도발하면 이제 나갔었고, 전쟁 나면 나갔었는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신기록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요? 한 달 반을 제가 출연한 것 같아요. 매일요? 네, 거의 매일. 주말에도 토요일 빼고는 거의 나갔으니까. 지상파와 케이블과 네. 매일 나가셨단 말이죠? 거의 매일 나가죠. 하루에 많으면은 거의 5개 정도를 제가 했으니까. 물론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11개 하신 분도 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1개 하시는 분도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이제 방송 이렇게 한 지 10몇 년 됐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한 적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간 건 하루에 몇 번 나가셨어요? 하루에 거의 5-6개 한 적도 있었죠. 네. 지치시겠네. 그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말에는 웬만하면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이번 전쟁이 네. 조금 뭐 지금 이제 보시는 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의외 저도 놀랐는데 의외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정말 특이하다. 네. 근데 보니까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이게 유가에 크게,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올랐지만 네.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산유국들이 다 연관돼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활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도 많으시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맞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방송국에 계신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 좀 줄이면 안 되냐 했더니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온다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내 이제 정치 이슈가 별로 이제 그 시청자들이 봤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9.11 때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9.11 테러 때.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저 이라크 때리고 뭐 아프가니스탄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때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그것도 특이한 게 이번 전쟁에서 유가 흐름도 네. 좀 많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91년도 아마 이제 걸프전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91년 걸프전 때도 이제 산유국들이 좀 연관이 됐었잖아요. 이라크가 전쟁의 그렇죠.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면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황에 따라서 유가가 막 내려가고 이랬는데 2003년 이라크전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 전에는 유가가 올랐다가 전쟁 시작과 함께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이클이 오일 쇼크 때랑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개시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봤을 때 이번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지상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중전 위주로 공중전 그리고 그 해상 봉쇄 네.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이제 역해상 봉쇄 미국이 꺼내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보면 전쟁의 주는 공중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뭐 성과가 대단하다. 뭐 10,000개 이상 목표를 타격하고 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체감이 잘 안 되는 사실 목표들이에요. 누구한테 체감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감이 잘 안 되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10,000개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 남한을 때린다 그러면 목표가 몇 개쯤 되는 거예요? 사실 10,00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 같아요. 10,000개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근데 이거예요. 지상전을 하면 이게 지상전이 시작하면 어쨌든 수도가 1순위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수도로 진격하면서 전황이 보이잖아요. 네. 예를 진격이 잘 된다. 네. 2003년 이라크 전좀 말씀드리자면 네. 바그다드 점령하면 끝나는 게임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미 육군과 해병대가 쿠웨이트 쪽에 출발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하루하루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쟁이 언제쯤 끝나겠구나라는 게 이게 좀 가시화가 되죠. 시각화가 되고.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공중전만 하게 되면 문제가 군 당국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전쟁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 이런데 유조선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유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계속 위에서 그냥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네.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미국이 이번에 가장 이 전쟁에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전쟁 초기에 가져왔으면 네. 오히려 그 유가가 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초반에 그거를 이제 방치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란이 거기를 거의 봉쇄하다시피 하는데 이란 유조선은 계속 들락날락 한 거 예. 아닙니까?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반부로 가면서 오히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만 쥐고 있으면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갖게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들었죠. 그걸 배운 거죠. 새로 이란이 요번에.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배웠죠. 예. 그 전에는 예를 들어 91년 걸프전이나 2003년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물론 이란이 대상도 아니었고 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미군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만 네.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91년 걸프전 때도 당시 이라크가 그 페르시아만에 많은 기뢰를 이제 뿌렸기 때문에 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전력들 네. 이런 것들도 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참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쟁 발발하기 전에 미 해군이 그쪽 이제 걸프 쪽, 걸프해 쪽,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네. 사실은 한 4척 정도의 소해함이 상시 배치돼 있었어요. 소외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뢰를 제거하는 특별한 함정입니다. 아, 기뢰 제거함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척이 있었는데. 전쟁 발발 한 달 전에 그걸 실어서 미국으로 뺐어요. 아, 빼버렸어요? 퇴역시키려고 오래돼서. 아, 너무 낡아서.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대신할 배들이 사실 있었는데 또 그 배들은 또 전쟁 날 시점에 저쪽 말레이시아가 있었고 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아직도 기뢰 제거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 기뢰들이 지금도 바닷속에 어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상 봉쇄하면서 네. 이제 좀 이게 부각이 안 됐는데 네. 뭐 아실 겁니다. 두 척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역 해상 봉쇄 작전을 수행 중인데 예, 지금 역 해상 봉쇄를 중이. 전쟁 기간 중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전쟁 기간 중에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네.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깔아놓은 기뢰와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척의 군함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네. 그런 정보가 없으면 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기뢰가 수중에서 터지면 배가 쪼개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기뢰가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네. 군함의 이제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용골. 용골. 배에 어떻게 보면 척추 같은 부분인데 거기를 때려요. 그 천안함이 그걸 맞은 거죠? 천안함은 이제 어뢰에 맞았었고. 어뢰에 맞은 거고요. 근데 이제 기뢰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수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이 수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 보통 수면에라도 배의 가장 이제 아랫부분에 다 부딪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피해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 두 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가기 전에 네. 요즘 이제 수중 드론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아하. 장시간 이 수중 드론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걸 몇 달 동안도 작동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전쟁 기간 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부설해 놓은 기뢰 네. 관련된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축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피해 다닐 수 있다. 그렇죠. 미군 해군 함정들이. 지금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제거할 수 있는 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피해서 약간 이제 항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뢰는 어딘가에는 다 숨어 있는 거다. 예. 그거는 그건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봉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네. 그런 정보 없으면 군함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 기뢰가 있기는 있군요, 지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 한 초중반 때 네.
미국 언론에서 나오긴 나왔었어요. 한 10몇 발 정도를 부설을 했다. 이란이 네. 호르무즈 해협에. 예. 그 잘 보시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기존하고 다르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이제 기존에는 호르무즈 해협 중간 부분에 이 통항로가 있었어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그 양쪽 그 육지 쪽으로는 수심이 너무 얕은데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한 11km 정도, 그러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 가운데 11km 정도가 있고, 네. 3km 들고 나가는 데가 있고, 네. 총 6km. 네. 가운데 5km가 안전구역. 왜냐면 워낙 큰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예. 하니까 너무 이거 가까이 붙여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거기가 폐쇄됐어요. 아, 제일 깊은 데가 폐쇄된 거기를 겁니까? 안 써요. 안 예. 쓰고 이란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란 그쪽 영해 쪽으로 보면 네. 뭐 캐슘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꺾어진데 네, 그 네. 위쪽에 네. 이렇게 있는데 거기로 해서 이란 영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아, 영해를 통해서요. 네, 이란 쪽으로 붙어서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이란이 들고 날고 하는 배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른 배들은 그걸 피해 갈 수는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이란 쪽이 아니고 오만 쪽으로 다닐 수는 그래서 없네. 일부 배들이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란이 방해를 하는 모양이군요.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오만 쪽으로 붙어서 나가려고 했던 배들도 이제 위험성이 뭐냐? 기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괜히 이렇게 나갔다가 이란이 예를 들어서 배를 맞추는 대한 미사일 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요번에 많이 쓴 샤이드 136 같은 자폭 드론들 네. 그런 걸로 공격하거나 이러면 또 이제 피해가 생기니까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란은 미국의 해군함정 구축함 같은 걸 공격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보시면 이게 그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역해상 봉쇄를 꺼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 지금 어찌 됐든 1차 협상을 통해서 결렬이 됐지만 휴전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군함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란이 휴전을 깨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이 휴전을 깬 거 아닙니까? 군함을 근데 갖고 들어갔다는 건? 역해상 봉쇄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타격 수단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역해상 봉쇄 한다고 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터뜨리거나 하는 건 아닐 네, 테니까.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항행의 자유 작전도 이제 같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한테 오히려 이제 군사 작전에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우리 지금 촬영한 날이 역해상 봉쇄한 지 한 2, 3일 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네. 아무런 액션을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조용하더라고요. 그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카드로 꺼낸 건데 이게 좀 먹혔다. 네.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뭐 중국 유조선 한 척이 뭐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알고 보니까 다시 돌아간 거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배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이란의 지금 제재를 이란이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제재 명단에 그 선사가 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아, 요번에 회항한 그 그렇죠. 선사가 유조선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미 해군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검색에 들어갑니다. 수색을 한다고 배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역해상 봉쇄라는 거는 네. 검색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색을 해서 뭔가 문서 작성한 것과 정보가 틀리다. 네. 그럼 납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재 대상 선주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다. 그렇군요. 이게 신의 한 수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땅히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려면 같이 군함을 동원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이제 대이란 군사작전 하면서 네. 미 중부군 사령부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미 이란 해군의 대부분의 전력을 우리가 파괴했다. 네. 그랬잖아요. 실제로 지금 배가 없어요, 이란. 글쎄요. 그렇다고. 근데 그 쾌속정들은 뭐 여러 개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매일 그 미 중부군 사령부에서 나오는 영상들 다 보거든요. 네. 심지어 어떤 것까지 부셨냐면 그러니까 그런 모터보트들 중에 네. 민간에서 쓰는 거에 다 부셔버렸어요. 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습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뭐 전쟁 기간이니까 네. 뭐 상관없는데 사실상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씨를 말렸어요. 이란 해군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역해상 보수를 할 수 있었죠. 근데요, 네. 저는 그게 참 그 씨를 말리면 육상에서도 씨를 말린 거 아닙니까? 10,000군데가 넘는 표적을 파괴를 했다 그러면 네. 뭐가 남아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계속 뭐 드론도 날라오고 네. 미사일도 계속 쏘고 그러던데 도대체 얼만큼 가지고 있었길래 원래 이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초반에 네. 그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이렇게 공개한 영상들 보면 네. 어디 지하나 네. 동굴에 많은 양의 미사일과 드론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근데 다 부시려면 네. 이 벙커버스터 네. 그 지하를 관통할 수 있는 이런 특수 예. 탄약들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럼 입구만 부시자. 입구만 막아버리자. 네. 그래서 계속 거기만 때렸어요. 네. 근데 이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동원해서 다시 입구를 파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좀 이제 한계가 드러났죠.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게 비싼 건가 보군요. 얼마 없는 모양이군요. 그게 그렇죠. 수량이.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지하나 동굴에 있는 탄약고를 완전히 파괴시키려 그러면 네. 아마 이제 지난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미드나잇 해머라 그래서 B2 폭격기 동원해가지고 25년 6월인가 그렇죠. 그랬었죠. 네. 이란 핵시설 뭐 네네. 포르도 네. 뭐 이런 데 공격했죠. 그때 네. 쓴 게 GBU-57 네.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 투하용 벙커버스터. 우리 현무 5인가 뭐 그것도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없다는 얘기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이 뭐 국군에 날 때 그동안 네. 보여줬던 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벙커버스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하 뭐 80m를 뚫고 들어간다고 뭐 기사에 나오고 저도 그렇게 썼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네. 아직은 그런 건 없다. 다만 이제 추후 생산될 모델에는 포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무 5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하를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표면에서 터지면서 거의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좀 이제 예, 그건 뭐 다른 얘기고. 네. 근데 GBU-57도 이제 가격이 상당하고 네. 미공군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너무 비싼가 보군요. 비싸고 생산도 만만치 않고 네. 일단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은 뭐 BU-12 전략 폭격기, 뭐 B2 이런 거 아니면 또 안 되거든요. 전투기에서 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터널 입구를 다 막았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열어서 지금 다시 꺼내 쓰고 있다.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뭐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1만 개 표적을 이제 제거하면서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나 자폭 드론은 사실은 네. 발사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에 얹혀서 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발사대를 많이 파괴했어요. 예, 트럭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세워놓고 하는 거요. 이동식 발사대라고 네. 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많이 파괴를 해서 사실은 전쟁 초기보다 지금 이 휴전 전까지 보면 네. 쏘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숫자는 많이 줄었었어요. 발사 횟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발사대 파괴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사대 네. 문제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공권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기에 이제 이란 상공의 제공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네. 무인 공격 정찰기들을 많이 띄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장시간 날아다니면서 계속 발사대 위주로 공격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성과는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 묻혀있던 걸 다시 캐내서 쓰면서 상황이 좀 반전이 됐죠. 좀.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이란은 그 중국산 홍치 9B인가 뭐 네. 그런 그 대공망하고 러시아제 대공망하고 네. 그걸 가지고 보니까 3단계로 뭐 이렇게 대공망을 구성을 했다고 기사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히 무력해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보통 이제 적의 방공망을 네. 파괴하는 거. 네. 이거 잘하는 나라 순위를 매겨보면 네. 거의 1등이 미국이고 네. 2등이 이스라엘이에요. 혹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1등이 이스라엘이고 2등이 미국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네. 전쟁 전부터 적의 방공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찰을 해야 돼요.
정찰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워낙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 내 그 휴민트 그 정보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은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을 때 보면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이제 적 방공망 제압 혹은 네. 이제 파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보면 다 이제 레이더를 많이 부십니다. 예. 그 지대공 미사일은 사실 부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레이더. 그러니까 눈을 멀게 만드는 그렇죠. 거군요. 눈만 멀게 만들면 네.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레이더 위주로 주로 공격을 많이 하는데 네. 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미국이 만든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레이더도 파괴를 하지만 작년에 한 걸 보면 네. 자 이런 레이더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취합이 되는 지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이제 지하에 벙커로 돼 있는 데 네. 많은데 거기만 때렸어요. F-35가 가서 두뇌를 다 때린 거, 눈하고 두뇌를 때린 거군요.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전쟁 때도 보면 사실은 이란 방공망이 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그동안 몇 년 사이에 네. 계속 피해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하늘에 구멍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사실은 그게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예. 근데 미국의 그 F-15 전투기인가? 네. 그게 이란 병사가 쏜 뭐 휴대용 미사일을 맞고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미국이 실수를 한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낮은 고도로 날다가 격출당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다. 너무 방심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공권을 장악한 건 맞는데 네. 이게 사실 걸프전 때도 그랬습니다. 걸프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걸프전 때 이제 미군이 어떻게 전투기들을 운용하냐 2만 피트 이상으로 비행해라. 그러니까 한 고도 한 6km 이상으로 올라가라. 네.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약간 자신감이 뿜뿜한 거죠. 너무 방심한 어느 정도 다 정리된 것 같다. 여기 뭐 완전히 뚫렸네 네.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 전투기는 지금 이제 전투 중에 격추된 거는 이번에 F-15E가 한 대가 있고 네. 그 전에 세 대는 이제 그 쿠웨이트에서 오발로 예, 자기들 예, 자기들끼리 격추됐고 한 세 대 정도가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피해 본 게 뭐냐면 그 MQ-9 리퍼 무인 정찰 공격기 무인 정찰기 이게 한 10여 대가 격추당했어요. 어유.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사람이 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액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피해지만 네. 일단 사람 손실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란이 사실 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홍치라든가 네. S-304 뭐 이런 것들은 네. 중고고도입니다 주로. 네. 중고고도 요격을 하는 자산들이에요. 예. 근데 이란이 개발한 그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지대공 미사일은 네. 레이더 유도 방식 혹은 적외선 이 네.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란이 특이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TV 광학 추적 방식을 만들었어요. 광학이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레이저로 쏘는 건가요? 아니요.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어. 카메라로. 지금 우리 저희 촬영하고 있는 네. 이런 카메라로 전투기를 보고 조준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창 좀 쓰였는데 네. 효과가 없다. 그 거의 육안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한 가지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레이더 방식의 지대공 유도 미사일들은 뭐 체프라고 불리는 이제 금속 조각들 이런 거나 혹은 이제 전자전 장비들 그 뭐 전파로 뭐 네. 기만한다거나 아니면 금속 조각으로 이걸로 기만하거나 그러면 이제 약간 무능력화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추적 방식. 네. 그러니까 플레어라는 보면 뭐 영화 보시면 아시죠? 이게 불꽃 탁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하면 또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아하. 근데 TV 카메라 이 광학 방식은 그 두 방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 그냥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연막을 터뜨려야 되는데 네. 전투기에서 연막을 터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긴 있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도 가까워야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도 6km 미만 그런 거에 당한 거죠. 그 좀 높게만 올라갔어도 네. 그렇게 피격될 일이 없는데 그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km까지도 안 돼요, 걔는. 뭐 몇 2, 3km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진짜 너무 고도로 방심했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네. 그 이란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을 계속 하자는 국민 전체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일부의 의지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이란은 전시 체제입니다. 네. 전시 체제다이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뭐 무스타파 하메네이 얘기 많이 하지만 네네.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 사람. 예. 거기다가 장례식도 뭐 안 했다면서요? 그 아들 아들 무스타파 공식석장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예. 뭐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냥 얼굴 마담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제 부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네.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네. 봐야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뭐 국가안보회의 이런 걸 통해서 이란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집- 혁명 어떻게- 수비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일종의 이제 얼굴 마담이고. 그 군부 정권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좀 독특합니다. 이란 군이 있고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이중 체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있고 네. 이건 종교군입니까? 혁명 수비대는?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신정 체제와 관련된 군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오히려 지금 영향력이 더 세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거는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공격했을 때 네. 어찌됐든 지금 정규군이 좀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 그 안에서 네. 군대끼리 싸움이야. 내전 비슷한 게 일어났으면 네. 그런 걸 의도를 했던 모양이군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네. 지금 상황 어찌됐든 그 신정 체제의 지도자가 공습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뒤집을 만한 세력도 뭐가 지금 딱히 뒤집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명분이 잘 안 되는 분이 모양이군요. 없죠 지금 일단.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거니까. 아, 오늘 그 말씀 처음 들었네. 네. 그러니까 정규군과 혁명 수비대 간의 네. 충돌을 의도했었다. 그런 걸 생각했었죠. 희망했다. 네. 근데 안 됐군요, 안 지금. 됐죠.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물론 지금 이제 1차 휴전선 결렬했지만 네. 두 번째는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둘 다 이 전쟁을 빨리 좀 끝내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아마 이번 전쟁 전후로 중동이 또 한 번의 대변혁이 있을 것 같아요. 전쟁 전 끝나면. 끝나면요. 네, 끝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건 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란의 저 신정 체제에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이니까 시민들이 못 나오지만 네. 전쟁이 끝나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버텼죠. 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 몇 달 전에도 반정부 시위 일어났을 때 네. 그냥 그 혁명 수비대가 그냥 다 쏴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올 수 있나? 아마 이스라엘이 네. 뭔가를 할 것 같아요. 또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체제 세력들을 지원한다거나 예. 이런 작업도 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네. 지금 협상하는 걸 보면 크게 반대 안 해요. 예. 뭔가 뒤집을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액션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이란의 국민들은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월에 났던 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전쟁으로 해서 많이 파괴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거 어떻게 거기서 살지? 참 그게 의아할 정도로 많이 파괴가 된 것 같은데요.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에서도 휴전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갔다가는 더 이상 이제 뭐 전쟁이 끝나도 복구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거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끝나면 아마 이제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거 거기다 더해서 예. 아마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걸프 산유국들 네. UAE는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맺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협정인가 뭐 그런 거죠. 아브라함 협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제. 아, 더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들어온다. 네. 예.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런 나라들.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아직은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잘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호르무즈 해협 마비에 대응해서 네. 홍해 쪽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뚫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 맞아요. 뭐 그 저 횡단 네.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동서로 이렇게. 그게 거의 하루에 거의 700만 맥시멈 한 700만 배럴을 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지중해로 하나 더 빼겠다.
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요? 그렇죠. 이스라엘 쪽으로 통과해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하나 또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와,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통한다? 이란은 공공의 적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전쟁이 끝나면 이 UAE나 이런 나라들도 기존에도 사실 몇 개의 파이프라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호르무즈 네.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증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 그 뭐 지금 이제 통학로 얘기도 나왔지. 물론 이건 지금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있지만 네. 통학로 얘기는. 근데 이번에 다 알았잖아요. 네. 아, 저 호르무즈 해협이 저렇게 이란이 쥐고 있으면 이거 방법이 없네. 그러면 어찌 됐든 아예 이제 오만만 쪽으로 빠져나가는. 아, 그러네요. 네. 아예 인도양으로 그냥 바로 직접 나가게. 나가게. 그 뭐 그렇다고 해서 UAE나 이런 나라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일머니는 잔뜩 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왜 파키스탄이 저렇게 중재를 할까? 왜 해요, 진짜? 궁금하시죠? 그게? 예, 거기도 이슬람 국가인데. 파키스탄이 중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파키스탄은 한 가지 별명이 있어요. 가난한 핵무기 보유국. 맞아요. 아, 거기도 핵무기 보유국이죠. 네, 보유국이죠. 예. 근데 가난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 채무가 심각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지난해쯤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파키스탄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도 더 높은 네. 그런 동맹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머니가 많잖아요. 예. 파키스탄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건 야, 우리 어려울 때 니네가 핵무기 좀 대신 쏴줘. 그 이란 상대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파키스탄에 꼼짝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잘 보시면 파키스탄하고 이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예, 딱 붙어 있던데요. 뒤에 있잖아요. 네. 아니 막말로 사우디가 니네가 원하는 만큼 돈 줄 테니 네. 쳐들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 중동 오일머니 국가들이 야, 우리가 전쟁이 뭐하니까 니네가 쳐들어가. 우리가 다 돈 다 줄게.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그리고 어쨌든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파키스탄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말하면 들어줘야 되는 나라. 잘못하면 뒤에서 빚으로 꼽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정말요? 네, 이동을 했어요. 도와주러 갔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도와주러 이동을 했어요 전투기들이. 그럼 그거는 이란에 맞선다는 소리인데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그런 그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은 특별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역할을 잘 보면 사우디 입김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파키스탄 총리가 네. 그 중동 산유국들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하. 가는 이유가 뭐냐? 파키스탄이 UAE에 돈 빌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오고 있어요. 아하. 근데 파키스탄에 돈이 없잖아요. 예. 사우디 달려간 거예요. 사우디에서 돈을 받아서 이걸 좀 대신 메꾸려고. 아. 파키스탄이 급하군요.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이제 그 석유 가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네. 우리보다 더 힘든 나라들 많아요 지금. 네. 그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 아, 파키스탄은 기름이 안 납니까? 안 나죠. 중동 산유 대부분 의존하는데 아. 중동 기름에. 그다음에 인도, 네. 동남아시아 그러면 뭐 태국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아하. 필리핀도 난리도 아니고. 오죽한 필리핀은 미국한테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산 원유 좀 들여오게 해달라.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 제재를 좀 그거는. 풀어달라. 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채무 많고 네. 거기에 이제 기름값까지 오르면 정부가 붕괴될 수도 있죠. 네. 그게 이제 여기도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을 일종의 용병처럼 쓴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 이번 중재자 역할을 한 걸 보면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입김도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파키스탄의 그렇게 물주가 볼 수도 있겠네. 사우디아라비아니까.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네. 요걸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처음 들었어요, 저. 네, 저도 최근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관계가 네. 또 있네. 네. 왜 파키스탄이 저기 나서서 저러고 이란은 왜 거기에 그 말을 듣지? 그게 좀 이상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3개국이 중재에 나섰거든요. 네네. 튀르키예, 이집트, 이제 파키스탄인데 네네. 파키스탄만이 이 지금 그 이란의 전시 체제를 이끌고 있는 네. 이 그룹들과 뭔가 좀 선이 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미사일이나 이런 대공 방어망 그런 무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직접 와서 뭐 달라고 하기도 하고 조기 인도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사실 제가 이제 또 전문 분야가 이제 방산 쪽이다 이제 보니까 그러시잖아요. 사실 많은 얘기를 요새 듣고 있습니다. 네. 듣고 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뭐 이제 천궁2 뭐 다 아시죠? 이번에 네네. UAE에서 한 90% 넘는 요격률 자랑을 네, 했고 96%라면서요. 그렇죠. 자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이제 UAE 계약이 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세 개 국가가 있었는데 거긴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까? 계약이 돼 있죠. 다. 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먼저 받는 데는 UAE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들 사우디 이런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먼저 좀 줘라. 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생산 능력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게 저는 실제로 천궁2 미사일 만드는 데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진짜 전문가시니까. 네, 가봤는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만드는 건 금방 만들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무기 체계들은 검증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아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든 거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에 이제 많은 그 뭐 반도체 패널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 조립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테스트를 해요.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해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네, 중간중간 한 번씩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의 핵심 탐색기 이것도 완성이 되면 그거를 탐색기 또 검증하는 그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탐색기라는 게 뭐예요? 그 레이더 이게 시커 머리에 그쵸. 달고 다니는 이 겁니까? 목표를 미사일에? 추적하거나 이제 그 탐지하는 요거를 하나 이제 딱 조립을 한 다음에 이걸 검증하는 또 그 기계가 있어요. 네. 거기서 또 하루 온종일 돌려야 돼요. 잘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게 오래 걸리는군요. 그 다음에 미사일을 다 만든 다음에 또 해요. 예. 그러니까 검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검증과 확인하는 절차. 예. 만드는 건 금방 만듭니다. 그건 AI 같은 걸로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거의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 이제 테스터기 같은 데 물려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지.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지금은 이렇게 뭐 많이 주문이 들어오지만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 뽑아놓고 할 일 없어지고 그렇죠. 그럴까봐 예를 들어서 함부로 이제 못 늘리는군요. 이게 상용 제품이면 네. 수요가 있으면 이제 늘리면 되잖아요. 네. 장기 계획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천궁2가 최초 소요가 네. 우리군 소유였잖아요. 네. 해외는 사실 그냥 플러스 알파적인 거고. 우리 군은 원래 지금 계획대로 다 그게 비치가 되고 있는 공급이 그렇죠. 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출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네. 그런 거예요.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레이더도 거군요. 그렇고 이게 하나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네. 검증하는 작업들. 검증 또 함부로 늘려놨다가 나중에 수요가 그렇죠. 없어지면 난감해지는 거. 그러니까 있고. 이제 사실은 이 양산과 관련된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고객이 있는데 두 번째 고객한테 빨리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또 외교 마찰 생기고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건 한 번에 주문이 몇 개씩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UAE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포대. 10개 포대. 예. 그래서 보통 한 개 포대가 이렇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대라고 하는 거는 발사대가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궁2는 레이더, 네. 그다음에 교전 통제소, 네. 그다음에 발사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발사대. 거기에 각각 8발의 미사일이 탑재가 돼요. 그럼 32발. 32발. 그럼 10개 포대면 한 320발이 필요하죠, 거의. 그렇군요. 네, 320발 정도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굉장한 거네요. 그냥 미사일만 어떻게 보내는 게 아니군요. 그 한 개 포대를 보낼 때마다 기본이 이제 32발이고 네. 여유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네. 그러면 이제 뭐 30 곱하기 3을 하면 거의 한 뭐 90여 발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또 여유탄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런데 이란이 네. 샤헤드 드론 보내는 거 보면 네. 처음에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32발 뭐 이런 것만 해도 그 돈이 많이 들 텐데 네. 그런 거 뭐 몇백 발씩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는. 그럼 그 많은 드론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날라오는 거 다 맞추는 거 아니냐.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는 대부분 안 하죠. 왜냐하면 네.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네.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의 이제 방위사업청 같은 그런 기관이 있어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시바시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 이제 고위급 담당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이스라엘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 중요한 정부 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군 시설도 있고 우선적으로 요격하는 건 그런 시설 방어예요. 그런 시설 떨어지는 것만 일단 막고 네. 예를 들어 민간 시설 떨어진다 요격 안 해요. 그 아파트 어디 가서 맞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까지 다 요격하면 요격 미사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천궁이 요격 성공률이 96%라는 거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것도 아직은 그 디테일하게 뭐 몇 발 쐈다 이런 까지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쏜 것은 성공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성공2는 사실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이렇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요격 미사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비행 궤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비행 궤적이 좀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분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시점이 다를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도 놀랬던 건 뭐냐면 우리 미사일이 이란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구나. 그것도 성공적으로. 그게 그 상대방 미사일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요격 미사일을 만들 때 패트리어트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패트리어트가 이제 한 번씩 대대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요. 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하는데 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패트리어트가 잠재적으로 요격해야 될 탄도미사일들 예. 이거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우리 천궁2 같은 경우 일단 만든 목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정보는 사실 북한 탄도미사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의 탄도미사일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는 이란에서 가서 쏴봤더니 그것도 되네? 그렇게 네. 된 거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요격 미사일이 된 거죠 이게. 어디 가도 먹힐 수 있다. 처음에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는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몰랐던 거군요. 그럴 말하자면.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는 이제 일단 천궁2의 요격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게끔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란 미사일까지 요격했다라는 거는 야 이거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먹히는 미사일이 됐구나 이게. 이란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하고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란에 많은 사실 방사물질 팔았었어요. 그랬습니까? 네, 방사물질 많이 팔았고 남북이 치열하게 이란에 많은 물자를 팔았어요. 이란은 근데 북한은 이란에 스커드 복제품, 네. 스커드 뭐 C, 뭐 B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팔았고 네. 우리는 이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시아 장군에서 만들었던 찝차, 네. 그것도 많이 수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견인포도 수출했고 군장류, 뭐 화이바 이런 거 다 많이 수출했었죠. 남북이 다 이란에 수출을 한 거네요. 그때 그랬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80년대에는 그 이란이 잘 보시면 네. 지금은 이제 다 파괴되고 없는데 그 747 여객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도 없는 건데. 그렇군요. 옛날에 이제 샤 왕조 시대 때 예. 그때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란이 그때 산 무기가 F-14 톰캣, 그다음에 747 공중급유기. 와.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747 공중급유기가 밤에 몰래 김포공항에 내렸었어요. 네. 그래서 잔뜩 싣고 가고 그랬었어.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남북이 하여튼 신나게 팔았죠 그때. 네. 그렇군요. 천광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천광은 레이저 무기입니다. 그것도 대공 무기예요? 예. 저 미사일 쏴 맞추는 겁니까? 아니고 이제 레이저로. 네. 레이저로 하는 무기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이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했어요.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요 서울 수도권 어딘가에 있어요. 옛날에 그 건물 옥상에 대공포 하듯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종류의 근데 그건 겁니까? 무거워서 아마 이제 건물 옥상에는 못 올릴 거고 네. 뭐 산 이런 데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건 무겁습니까? 거의 한 이제 지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40피트 컨테이너 크기예요. 40피트 컨테이너면 어떤가요? 뭐 방만하다는 소린가요? 요거보단 더 크죠 지금. 네, 더 엄청 큰데 크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고정된 진지에 주로 배치돼 있고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뭔가를 요격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기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쏘는데 뭐 몇천 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샤이드 136 같은 드론 레이저로 요격하면 한 3, 4천 원이면 요격할 수 있는데 미사일 쏘면은 총궁 2를 쏜다? 네. 한 15억 하는 거고. 몇천 원, 한 발에 몇천 원, 네. 한 발에 15억. 네. 공짜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예. 그 샤이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은 사실 천궁 2 같은 걸 요격하는 거는 이 가성비가 안 맞아요. 예. 오히려 이제 그런 레이저 요격 무기 혹은 대공포. 근데 그렇게 날아오는 거를 레이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아, 맞출 수 있죠. 그래요?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청광도 잘 보시면 레이저 무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요 공중에서 표적을 탐색하는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보고 이제 레이저를 맞춰서 요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전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고압 전류가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은데.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전기를 좀 올릴 수 있는 네. 뭐 변압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게 하나의 패키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한 40피트 컨테이너 정도 크기 되는 거죠. 그건 이동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막 자주 막 옮길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이 관심이 많고 또 한 가지 이제 앞서 천궁2 얘기도 드렸지만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런 식이에요. 천궁2 빨리 주면 우리가 다른 것도 살게. 아, 예. 다른 것도 살게. 예. 천궁2 빨리 주면 우리가 하나 살 거 예를 2개, 3개 더 살게. 그래서 천광도 살게. 뭐 이런 거군요. 그 정도예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카타르. 카타르요. 카타르가 이 천궁2급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타르가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 밖에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쯤에 이제 엘셈 네.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네. 그 천궁2는 고도 한 20km에서 유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엘셈은 한 60km. 아, 그래서 엘셈도 지금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 엘셈도 아직 실전에서 테스트를 거친 건 아니죠. 개발하면서 이제 그 많이 요격 실험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마다 UAE라든가 사우디에 있는 관계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니네 나라에 네. 배치가 되면 우리가 살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배치된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적인 거는 개발 과정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전에서 네. 너희 나라에서 쓰면 그쵸. 우리도 가져갈게. 네. 믿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그거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군요. 현무 5도 이제 뭐 실전 배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미 이제 아마 초기 작전 운용 상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완전 작전은, 그리고 이제 현무 5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비닉이에요. 비닉 기밀이에요. 다. 알려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시중에서 현무 5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소리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는 거네요. 못 해주죠. 아, 이 사업 자체가 비닉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북한에 뭐 핵무기에 필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그런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는 거군요.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주니까. 네. 비닉 사업이다 보니까 확인 안 해주니까. 그런 걸 테스트는 해본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저도 알고 싶어요, 그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KF-21에 대해서도 또 좀 궁금한데 예. KF-21 지금 이제 실제 생산 단계로 들어간 거죠? 이제 양산하고 있는 단계죠. 양산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게 그 정도 KF-21 정도의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에요? 한 5손가락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유럽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네. 뭐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제 여러 나라 같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그 기종이 하나가 있고, 네. 스웨덴이고, 스웨덴도 있군요. 네, 스웨덴 사부에서 이제 그리펜이라는 전투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뭐 러시아, 중국 있고 중국, 그 러시아. 정도죠. 그러면 이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서방 국가들끼리 형성되는 방산 시장에서는 예. 미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영국과 몇 영국. 나라,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시장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한 구매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일단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16대 이제 구매하는 걸로 네. 거의 이제 확정해 나가는 단계고, 네. 지금 이게 동남아 국가들이 사실 관심이 많아요.
동남아 국가들이요. 예,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는 어쨌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방문했었고. 그래서 뭐 이제 몇 가지 들리는 소문에 하면 이제 그때 열렸을 때 도입과 관련된 사인을 하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쟁 중이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인데 이럴 때 계약을 하는 게 과연 맞냐 그런 또 그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어서 네. 뭐 거의 모든 부분에 큰 합의는 다 했고 네. 좀 뭐 한두 달 뒤에 하자.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어찌됐든 인도네시아가 먼저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필리핀. 네. 필리핀도 지금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필리핀 갔었잖아요. 네. 네. 필리핀이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전투기 말고도 네. 잠수함 사업도 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게 주로 지금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 아, 동남아 국가들이군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도 이제 UAE, 사우디가 이렇게 있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중동 국가들은 그 이거 KF-21 도입하면서 뭐 소스 코드를 달라 뭐 그래서 안 된다 뭐 그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스 코드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 UAE하고 사우디가 KF-21에 관심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소스 코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그 전투기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건데 그럼 왜 이들 나라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냐? 잠깐요. 그럼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게 비행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AI 같은 뭐 그런 것들인가요? AI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OS 같은 개념이죠. 아,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OS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죠. 네.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넘기라는 얘기인가요? 자기들이 어떻게 만질 수 오픈해달라는 있게. 거죠. 오픈해달라. 아, 오픈해달라. 네, 왜냐하면 이제 UAE가 UAE 보통 이제 산유국으로 많이 하시지만 예. UAE가 이제 이 어쨌든 이 오일머니가 언제까지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이런 거 많이 네, 키우잖아요. 네. 예. UAE가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위산업. 아, 그렇습니까? 방위산업 엄청 키우고 있어요. 예. UAE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전투기 니네 거 살 거니까 네. 살 건데 우리가 만든 무장을 우리가 통합하게 해달라. 그거예요. 아, 자기들이 지금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산 전투기에다가 KF-22를 가져와서 결합을 자기들 운영 시스템에다가 통합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자기네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해달라. 아. 그게 핵심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UAE에서 지금 미사일을 뭐 네. 초보적인 거를 개발을 했는데 네. 그거를 KF-21에다가 달아서 네. 통합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하게끔. 자기들이 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UAE가 뭐 프랑스 전투기도 쓰고 있고 미국 전투기도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군도 예를 들어 전에 이제 우리가 타우러스 네. 그 이제 독일 스웨덴이 같이 만든 타우러스 F-15K에 이제 이걸 체계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체계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F-15K는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 정부가 예. 오케이 해줘야 되고 미 정부 허가를 받으면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투기 만든 제작사가 해야 돼요. 그 미국의 보잉사가 이 무장을 체계 통합하는 거를 엄청난 돈을 받고 해준 거예요. 그 보잉에서 그러면 인력을 한국에 파견해서 그들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소리네요. 그게 다 이제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UAE는. 자기네들도 항공 우주 산업이 있고 방위 산업이 있으니 니네 전투기만 우리가 살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달라.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열어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밀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로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팔아서 그 남는 이익도 있지만 네. 그런 성능 개량 네. 무기 체계 통합,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AS, MRO 같은 거, 그게 더 많거든요. 길게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UAE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UAE가 이제 이전에 프랑스로부터 네. 라팔 전투기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F4 사양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UAE 공군이 그런 뻘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요구도에 맞게 자기네 갖고 싶은 능력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막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지금 라팔 만든 회사는 이제 프랑스의 다소인데 네. 다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야 F5로 해줘. 우리가 돈 낼게. 근데 프랑스 정부가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너네한테는 핵심 기술 못 줘. 네. 해버린 거예요. 어. 프랑스 입장에서도 주면 안 되죠. 근데 UAE는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뻘짓한 거네요. 그런 그야말로. 뻘짓을 많이 해요. 예. 그게 이제 전투기를 살 때 그런 나라들 몇몇 나라 있어요. 네. 우리 공군도 옛날에 한번 그러다가 이제 한번 결국에는 이제 이거 아무 소용 없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미국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F-15K예요. F-15K가 그 미공군이 운용 중인 F-15E보다도 옵션이 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그걸 우리나라 돈을 내고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공군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손해는 본 건 아니고 사실 돈을 벌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F-15K라는 형상을 한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팔 때 그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에 팔았을 때 거기서 얼마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받아왔어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어요. 발생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F-15K 산 다음에 싱가포르이 동일하게 샀거든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이제 그때 미 정부가 대외 군사 판매로 샀는데 얼마를 좀 환급을 받았죠 우리가. 그렇군요. 네. 그런 또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UAE가 한국산 전투기를 가져가면서 자기들 기존의 무기하고 자기들 손으로 통합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열어달라. 네. 예, 근데 우리는 못 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네,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있어요. 네, 거기에 다 걸려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뭐 기술 뭐 막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네. 아는데 안 돼요. 다 이제 프로토콜이 다 있군요. 거기. 거기다가 이제 핵심 기술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미국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블랙박스화를 시켜버려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든 회사 네. 사람들이 와서 뜯어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놔야 해. 물리적으로 뜯어야만 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한번 그 논란이 있었는데 봉인을 다 시켜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핵심 기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다른 나라가 그렇죠. 네, 이거 네. 미국도 마찬가지. 예.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나라도 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심보라고 봐야죠. 일종의 컴퓨터 하는데 왜 윈도우는 안 주냐 이런 약간 심보로 봐야죠. 옛날에는 그게 됐지만 네.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문제이군요, 이게.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요구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네. 다만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UAE나 사우디가 KF-10을 도입을 한다. 네. 그러면 기체의 뭐 중요 구성품 네. 이런 거를 현지에 생산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현지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이점이다. 한국의 방산. 네. 그 이야기가 네. 부품 생산을 현지에서 하게 한다는 거 그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특히 이제 항공기 제작 기술 전무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KF-11 예를 들어서 최종 조립. 그러니까 UAE나 사우디가 산 거를 네 현지에서 만들어 부품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보내줄게. 네 조립을 한번 해봐. 조립.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예. 안 만들어 본 나라 입장에서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력이 있고 네. 여유가 있고 다만 이제 뭐 우리 경쟁 국가들은 네. 그런 걸 상당히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기술 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쟁 국가라면 프랑스, 미국, 그런 나라들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군요. 꺼려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게 무슨 사연인지 이제 제대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오늘 김대용 군사평론가님 나오셔서 예. 좋은 말씀, 재미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